여러분,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야간요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이신 이분은 최근 3개월 동안 밤마다 화장실을 4번에서 5번씩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들까 말까 1시간쯤 지나면 방광이 빵빵해지는 느낌에 깨고, 겨우 다시 잠들면 또 2시간 후에 깨고, 새벽 4시쯤엔 또 깨고, 이렇게 밤새 4-5번을 화장실에 다녀오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머리는 무겁고 온몸은 청음망은 늘어지고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매일 아침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이건 단순한 잠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몸 전체에 무리가 간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하나 보시죠. 우리나라 40대 이상 중년층을 조사해 보니까 밤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에 가는 분들이 33%입니다. 그런데 2번 이상 가는 분들은 무려 48%나 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60대 이상은 40% 이상이 야간요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야간요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수면장애 환자들을 20년 가까이 추적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불면증이 있는 환자는 수면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8배나 높았습니다. 8배요. 이게 단순히 잠 못 자서 피곤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간요는 증상입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이 말라가고 있다는 적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특히 자기 전에 먹는 어떤 한 가지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신장도 살리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 어르신처럼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야간요가 생기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거든요. 신장이 망가지면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공감이나 나도 아니면 숫자 1 이렇게 간단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께 제가 제일 먼저 드린 처방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전 30분쯤에 꿀 한 스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라고 했어요. 김 어르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는 잠을 자면서도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 식사 이후로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간에 저장돼 있던 당분, 이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있으니 빨리 깨어나서 뭐라도 먹으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뇌가 잠에서 깨기 시작해요.
완전히 깨는 건 아니지만 얕은 잠 상태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뇌가 깨어나면서 방광에 있는 아주 작은 압력까지도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소변량인데 뇌가 깨어 있으니까 이걸 급한 요의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꿀 한 스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하고 과당인데요. 이게 설탕보다 훨씬 부드럽게 흡수돼요. 자기 전에 혀 밑에서 천천히 녹이면 이 당분이 입안 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되면서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에 있는 글리코겐 저장고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밤새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코르티솔도 분비될 필요가 없고 뇌도 깊은 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방광에 소변이 좀 차더라도 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꿀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입니다. 설탕은 68이에요.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인데 꿀은 설탕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소량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에요. 우리 신장은 24시간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열심히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지만 밤에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확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신장도 밤에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깨어나니까 신장도 같이 깨어납니다. 그럼 신장이 다시 나처럼 일을 시작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혹사당하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 2,800명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부족한 남성은 신장 기능 이상 위험이 정상 수면 그룹보다 1.6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만성 콩팥병 환자 431명을 조사했더니 수면이 자꾸 끊기고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수면이 1시간 짧아질 때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1.1씩 감소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 한 스푼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뇌를 밤새 깊은 잠에 빠뜨려주고 신장이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수면 영양제입니다. 신장이 밤에 푹 쉬어야 낮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김 어르신께 이 설명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밤에 자꾸 깨는 게 신장 때문이었구나. 그동안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으신 게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녁에 과일을 많이 드셨거든요. 수박이나 포도 같은 거 한 접시씩 드시고 주무셨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던 거예요. 과일의 수분 때문에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께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드시지 마세요. 대신 낮 시간에 정확하게는 아침 식사 후부터 점심 전까지 500ml, 그리고 점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500ml, 이렇게 딱 두 번에 나눠서 물을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의아해 하셨어요. 물을 덜 마시라니 그럼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시는 게 훨씬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항긴요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긴요 호르몬, 영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장에 신호를 보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량을 줄이는 호르몬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확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항긴요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에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는데 나이 드시면 밤에도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낮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약 4%가 이런 야간 단요를 앓고 있고 야간요 환자 중 83%가 항긴요 호르몬 문제 때문에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안 드시면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럼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서 항긴요 호르몬을 더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밤에 자기 전쯤 되면 이 호르몬이 최고 수치로 올라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신장이 밤 모드로 들어가서 소변 생성을 확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은 항긴요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술을 드시면 이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술 마신 날 밤에는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술 마신 양보다 훨씬 많은 소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호르몬이 일을 안 하니까 신장이 멋대로 물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장이 놀라요. 그럼 심장에서 심방인 요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항긴요 호르몬하고 정반대로 작용해요. 물을 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김 어르신도 그랬거든요. 저녁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한 그릇씩 드셨대요. 국물이 뜨끈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 국물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소금이 많으면 우리 몸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더 찾게 되고 결국 그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도 저녁에 국 드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드시고 싶으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거상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쯤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겁니다.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30분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중력 때문에 혈액 속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다리가 붓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심장이 갑자기 혈액이 많아진 걸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수분 과잉이라고 판단해서 신장한테 물을 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전 미리 다리를 올려서 이 수분을 순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자기 전에 이미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밤에 누워도 심장이 놀라지 않아요. 신장도 밤에 물을 빼라는 명령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있으신 분들께 특별히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몬드 7알을 꿀 1스푼과 함께 드세요. 왜 하필 아몬드냐고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밤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더 위험하거든요. 아몬드가 이걸 막아줘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엄청 많아집니다. 약 때문에 강제로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야간뇨가 확 줄어듭니다. 약 성분은 그대로인데 복용 시간만 바꾸는 거예요. 김 어르신이 이 방법들을 다 실천하시면서 깨달으신 게 있었대요. 아, 내가 그동안 저녁에 물도 많이 마시고 국물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본인이 스스로 야간요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옆에 알림 설정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루 일과에 넣어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김 어르신께 제가 드린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오전 9시쯤부터 점심 전인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물 500ml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에요.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그럼 오전 시간 동안 몸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이 시간대에도 똑같이 물 500ml를 나눠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1리터를 마시게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요. 어르신들은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것도 낮 시간에만 드셔야 해요. 저녁 6시가 넘으면 물을 입에 대지 마세요. 목이 마르시더라도 참으세요. 대신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을 빼고 드시면 목이 덜 마릅니다. 찌개나 국 대신에 나물이나 구이 반찬 위주로 드세요. 과일도 저녁엔 드시지 마시고 드시고 싶으면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쌓아서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30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핸드폰은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만 하세요.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이때 순환됩니다. 30분 후에 다리를 내리시고 화장실 한 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에 꿀 한 스푼을 떠서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이세요. 물 없이 그냥 녹이는 겁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아몬드 7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무세요. 김 어르신이 이 루틴을 딱 일주일 실천하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5번에서 2번으로 확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개운하고 몸도 가볍고 낮에 졸음도 안 쏟아진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 환자도 꿀을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기 때문에 소량은 도움이 됩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55로 설탕 68보다 낮아요. 한 스푼 정도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간에 필요한 당분을 공급해줍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도 하루 30g 정도의 당분은 필요합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복용 후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립선비대증과 야간요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건 간단합니다. 소변 줄기를 보세요. 소변이 가늘게 나오고 힘을 줘야 나오고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 이런 잔뇨감이 있으면 전립선 문제입니다. 반대로 소변 줄기는 괜찮은데 양 자체가 많다. 밤에 한 번 화장실 가면 한참 동안 소변을 본다. 이러시면 전립선이 아니라 호르몬이나 내과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건 비뇨의학과에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3일 배뇨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요. 3일 동안 24시간 내내 소변 볼 때마다 시간하고 양을 적으시면 됩니다. 양은 종이컵으로 재시면 되는데 종이컵 한 컵이 대략 180ml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종이컵 한 컵 정도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밤에도 깰 때마다 적으셔야 해요. 새벽 2시에 깨서 종이컵 한 컵, 새벽 4시에 또 종이컵 한 컵, 이런 식으로요. 이걸 3일 동안 기록하시면 본인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지, 밤에 소변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지를 가지고 병원 가시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 이해 시작 아니면 숫자 1 이렇게 간단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나거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분들 댓글로 의지를 보여주세요. 김 어르신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밝아지셨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5번에서 한두 번으로 확 줄었고 가끔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는 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낮에 졸음이 안 쏟아지니까 활동량도 늘어났대요. 산책도 다시 나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러면서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요. 김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본인은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기 전 꿀 1스푼으로 야간 저혈당을 막고 깊은 수면을 확보하세요. 뇌가 깊은 잠에 빠져야 신장도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중단하고 낮 시간에 500ml씩 2번 나눠 마시세요. 한긴 요호르몬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셋째, 신장은 밤에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만성 신부전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낮에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의 신장도 살리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보호하는 이 방법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